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와우와우 시너머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AFI 미국 영화 연구소가 선정한 헐리우드 은막의 전설 여자 배우 7위는 엘리자베스 테일러입니다. 오늘은 세계 영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세기의 미인이라 불렸던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파란만장한 삶과 불꽃 같은 열정으로 출연했던 작품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영국 출신의 여배우로 헐리우드의 황금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 중 한 명입니다. 만인의 연인으로 한 세기를 풍미했던 그녀의 보라색 눈동자는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상징하는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리즈의 눈, 멀로의 입술이라는 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지금도 역대 최고의 아름다운 눈을 가진 배우로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속눈썹이 두 겹으로 나서 더 예뻐 보입니다.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은 할머니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1940년대 초 9세에 아역 배우로 데뷔하여 1950년대 헐리우드 고전 영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원숙한 연기력과 관능적인 외모로 대중을 사로잡으며 1959년 지난 여름 갑자기 영화로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 1960년 버터필드 8, 1966년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2회 수상했으며 1972년 해머스미스 이즈 아웃 영화로 제22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은곰상을 수상하며 헐리우드 영화 황금기의 가장 위대한 여자 배우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로즈먼드 테일러는 영국에 거주했던 미국인 부모 프랜시스 렌 테일러와 사라 비올라 원브롯 사이에서 일남 일녀 중 막내로 런던의 햄스티드 가든 서버브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은 테일러의 어린 시절 동안 런던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하이게이트에 있는 몬테소리 학교, 바이런 하우스 스쿨에 다녔으며 1939년 초 테일러 가족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사하여 캘리포니아 비버리 힐스에 정착했고 그녀는 호손 스쿨엘에 다녔습니다. 테일러는 또렷한 이목구비와 보라색에 가까운 독특한 눈동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눈동자가 파란색이어서 보라색으로 보였고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짙은 쌍꺼풀 속눈썹이 덮여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할 때 테일러의 어머니는 딸이 영화 오디션을 봐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학교 친구의 아버지를 통해 테일러는 1941년 초 유니버설 영화사와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영화사의 오디션을 받습니다. 두 영화사 모두 테일러 어머니에게 계약을 제안해왔는데 최종적으로 유니버설 영화사의 제안을 수락하고 1941년 4월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 1942년 데얼즈 원본 에브리 미닛 영화에서 단역으로 캐스팅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테일러는 다른 역할을 받지 못했고 계약은 1년 후에 종료되었습니다. 테일러는 1942년 후반에 아버지의 지인인 MGM 영화사의 프로듀서 사뮤엘 막스가 1943년 내시 컴홈 영화에서 영국식 악센트를 가진 아역 배우가 필요한 단역의 오디션을 보도록 주선했을 때 또 다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테일러는 영국을 배경으로 한 두 편의 영화 1943년 라버트 스티번선 감독의 제인 에어와 1944년 더 화이트 클리프스 어브 도버에서 크레딧에 오르지 않은 작은 단역을 맡았습니다. 테일러는 12살 때 첫 주연을 맡았는데 남성만 참가하는 그랜드 내셔널 경마대회에서 기수로 경쟁하고 싶어하는 소녀 역을 맡은 1944년 클래런스 브라운 감독의 내셔널 벨벗에 캐스팅되었습니다. 테일러는 나중에 이 영화를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영화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는 1944년 크리스마스에 개봉되자마자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테일러는 나중에 MGM 영화사가 자신의 삶 모든 측면을 통제했기 때문에 스타가 되면서 어린 시절이 모두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스튜디오를 거대한 확장된 공장에 비유하며 그곳에서 엄격한 일과표를 지켜야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학교 수업과 스튜디오 촬영으로 채워졌고 저녁에는 춤과 노래 수업을 듣고 다음날 촬영할 장면을 연습했습니다. MGM 영화사는 그녀를 레시 시리즈의 세 번째 영화 1946년 레시의 용기에서 조연으로 캐스팅했습니다. 1947년 테일러가 15세가 되자 MGM은 그녀를 파티에 참석하고 데이트를 하는 평범한 10대의 모습으로 사진 촬영과 인터뷰를 모아서 테일러를 좀 더 성숙한 대중적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은 1947년 로버트 레오나르드 감독이 연출한 영화 신시아에서 테일러는 과보호하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졸업 파티에 가는 연약한 소녀를 연기했습니다. 그해 윌리엄 파웰과 아이린 던과 함께 출연한 시대극 마이클 커티즈 감독의 영화 라이프 위드 파더에서 테일러는 주식 중개인 아들의 연인 역을 연기했습니다. 그 후 1948년 리처드 소프 감독의 뮤지컬 영화 주디와 데이트에서는 고등학교 댄스 파티에 동급생의 데이트 상대를 유혹하는 10대 여고생 역을 맡았고 1948년 잭 콘웨이 감독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 줄리아 미스비 헤이브스에서는 신부 역을 맡아 조연으로 출연했습니다. 이 작품은 상업적으로 성공하여 흥행 수익 40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테일러의 마지막 청소년 시절 배역은 1949년 머빈 르로이 감독의 로맨틱 영화 리털 위먼에서 에임이 마치 막내 역할을 맡아 철부지가 점차 성숙해지는 과정을 매력적이고 자연스럽게 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아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뉴욕타임지는 테일러를 표지에 실었고 그녀를 헐리우드 차세대 스타들의 리더, 값진 보석, 진정한 사파이어라고 불렀습니다. 테일러는 1950년에 18세가 되면서 성인 역할로 전환했습니다. 그녀의 첫 성인 역할로 1949년 빅터 사빌 감독의 스릴러 영화 컨스피러터에서 런던에 거주하는 18세의 미국 외교관 딸로 군 장교 로버트 테일러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사실상 소련의 스파이임을 알게 되면서 테일러는 순수하고 낭만적인 젊은 여성에서 점차 진실을 깨닫고 갈등하는 인물을 연기했습니다. 테일러의 두 번째 성인 영화는 1950년 노먼 크라즈나 감독의 코미디 영화 더 비그 행오버로 벤 존슨과 함께 공동 주연을 맡았습니다. 저명한 판사의 딸이자 법학도의 역할로 젊은 변호사 벤 존슨과 사랑에 빠지는데 그의 알코올 문제를 극복하면서 그해 빈센트 미넬리 감독의 코미디 영화 파더 어브 더 브라이드에서 그녀는 스펜서 트래시, 조안 베네트와 함께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 역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개봉하자마자 흥행에 성공하여 전 세계적으로 6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10개월 후에 후속작 1951년 파더즈 리털 디비덴드가 성공적으로 개봉되었습니다. 그 다음 영화로 1951년 조지 스티븐스 감독의 작품 젊음의 양지는 이전 영화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테일러에 따르면 이 영화는 그녀가 단순히 자기 자신이 아닌 연기를 하도록 요청받은 첫 번째 영화였으며 내셔널 벨벳 작품 이후에 처음으로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1925년에는 시어도어 드라이저의 동명 소설 미국의 비극을 원작으로 한 조지 스티번즈 감독이 연출한 젊은이의 양지 영화에서 테일러를 버릇없는 사교계 명사로 묘사하며 가난한 공장 노동자 몽고메리 클리프트와 그의 임신한 여자친구 셸리 윈터스 사이에 끼어들어 조지에게 부와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랑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며 순수하면서도 매혹적인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냈고 몽고메리 클리프트와의 뛰어난 케미스트리로 영화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영화는 상업적으로 흥행을 했으며 6개 부문의 아카데미상과 골든 글로브상, 극영화 부문 작품상을 받는 등 비평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테일러는
1952년 스탠리 도넌 감독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 러브 이즈 베터 댄 에버에서 레리 파크스와 함께 주연을 맡아 작은 촌 마을에 사는 댄스 강사 한 소녀가 대도시의 연예 에이전트와 사랑을 위해 과감하게 행동하는 당찬 주체적 여성의 역할을 소화했습니다. 이 영화를 완성한 후 테일러는 MGM 스튜디오 역사상 가장 비싼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서사적 역사물 1952년 리처드 쇼프 감독의 이바노 영화 촬영에 합류하기 위해 영국으로 건너갔으나 시나리오에 만족하지 못했는데 스토리가 피상적이고 레베카 역할이 너무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바노는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달러를 벌어들인 MGM의 가장 큰 상업적 성공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테일러가 MGM 영화사와 맺은 오랜 계약에 따라 만든 마지막 영화는 1953년 리처드 소프 감독의 더 걸 후 헤드 에브리싱인데 이 영화는 1931년 클래런스 브라운 감독의 어 프리솔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테일러의 새로운 계약 체결 하에 제작된 첫 두 편의 영화는 1954년 초에 10일 간격으로 개봉되었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두 음악가와 삼각관계에 있는 여성 역을 맡은 그녀가 주연을 맡은 로맨틱 영화 랩소디였으며 두 번째 영화는 그녀가 남편의 실론차 농장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영국 여성 역을 맡은 엘리펀트 워크였습니다. 그해 가을에 테일러는 두 편의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하게 되는데 첫 번째 작품은 보 브러멀은 영국 리전시 시대 영화로 그녀가 원치 않는 캐스팅으로 출연하게 된 또 다른 작품이었습니다. 테일러는 일반적으로 역사 영화 촬영을 싫어했습니다. 복잡한 의상과 화장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나중에 보 브루멜에서 자신의 경력 중 최악의 연기 중 하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스카트 피츠제럴드의 단편 소설 베벌란 리비저티드를 바탕으로 한 리처드 브룩스 감독의 내가 마지막 본 파리입니다. 이 영화는 다른 많은 MGM 영화만큼 수익성이 좋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1950년대 중반에 이르러 미국 영화 산업은 텔레비전과의 심각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스튜디오에서는 영화를 덜 제작하고 대신 품질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테일러에게 유리했는데 그녀는 몇 년간의 커리어 좌절 끝에 마침내 더 도전적인 배역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조지 스티븐스 감독을 설득한 끝에 그녀는 목장 가문의 이야기를 다룬 1956년 서사적 영화 자이언트에서 여주인공 역할을 따냈으며 이 작품에 록 허드슨과 제임스 딘이 함께 출연했습니다. 1년 후 자이언트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흥행에 성공했고 비평가들로부터 폭넓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함께한 출연자들처럼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테일러는 그녀의 연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영화 비평가 버라이어티는 그녀의 연기를 놀라울 정도로 영리하다며 평했고 더 맨체스터 가디언은 그녀의 연기를 숨겨진 재능에 대한 놀라운 계시라고 극찬했으며 그녀를 영화의 가장 강력한 자산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MGM 영화사는 1957년 미국 남북전쟁 영화 레인트리 카운티에서 몽고메리 크리프트와 테일러를 제외시켰는데 이 영화가 1939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흥행 성공을 재현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작품은 MGM 영화사가 기대했던 만큼 큰 성공은 거두지 못했지만 테일러는 뛰어난 연기력으로 처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1958년 그녀는 테네시 윌리엄스의 희곡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를 각색한 영화에서 매기 더 캔 역을 연기한 것을 자신의 경력에서 최고의 결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의 개인적인 삶에서 가장 힘든 시기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레인트리 카운티 영화 촬영을 마친 후 테일러는 와일딩과 이혼하고 프로듀서 마이크 타드와 결혼했습니다. 테일러의 다음 영화 1959년 조지프 맨키위츠 감독의 지난 여름 갑자기는
테네시 윌리엄스의 원작을 각색한 작품으로 고어 비달이 각본을 맡았고 몽고메리 클리프트와 캐서린 헵번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당시 금기시되던 동성애와 욕망, 사회적 위선을 주제로 다룬 작품인데 테일러는 정신질환,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겪는 캐서린 역을 맡아 강렬한 연기력, 전성기의 미모로 독보적인 카리스마를 선보였습니다. 이 영화로 테일러는 3번째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고 뛰어난 연기로 첫 골든 글로브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1959년까지 테일러는 MGM 영화사에서 한 편의 영화를 더 제작해야 했는데 존 오하라의 1935년 동명 소설을 각색한 고급 콜걸의 도덕과 위선, 여성의 욕망을 주제로 다룬 데니얼 맨 감독이 연출한 1960년 영화 버터필드 8입니다. 테일러의 남편이었던 에디 피셔가 출연하여 큰 화제를 모았으며 이 영화는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테일러는 마침내 첫 번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아름다운 스타를 넘어 진지한 연기파 배우로 인정받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MGM과 계약이 종료된 후 테일러는 20세기 폭스 영화사가 제작한 1963년 영화 클레오파트라의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를 원작으로 조지프 맨키위츠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테일러는 작품에서 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 클레오파트라 7세 역할을 맡아 클레오파트라의 매혹적인 미모, 정치적 야망, 그리고 비극적인 사랑을 모두 표현해내며 이 영화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테일러의 매혹, 정치적 계산과 리처드 버튼의 열정적이고 파괴적인 사랑이 맞물리며 두 사람의 연기 조합이 영화의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영화 역사가 알렉산더 도티에 따르면 이 역사적 서사 영화는 테일러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유명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로 테일러는 한 작품 출연료로 100만 달러를 받은 최초의 영화 배우가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그때까지 제작된 영화 중 가장 많은 제작비를 사용한 작품이 되었으며 1963년 미국에서 흥행에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이 되었습니다. 테일러는 그해 앤서니 에스키스 감독의 VIP들에서 주연을 맡았는데 부유하지만 불행한 리처드 버튼의 아내 역을 맡아 사랑과 결혼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면의 연기를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이 영화는 클레오파트라 직후에 개봉되어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영화 VIP들 촬영을 마친 후 테일러는 2년간 영화 활동을 중단했고 그동안 그녀와 리처드 버튼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이 슈퍼커플은 1960년대 중반에도 함께 영화에 출연하여 10년 동안 합쳐서 8,8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테일러와 버튼이 공백기를 거친 후 처음으로 함께 작업한 작품은 빈센트 미넬리 감독의 1965년 로맨틱 영화 샌드파이퍼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보헤미안 예술가와 도덕적인 원칙을 중요시하는 목사의 불륜을 다룬 작품입니다. 그들의 다음 프로젝트는 에드워드 얼비의 동명 희곡을 각색한 작품으로 1966년 마이크 니컬즈 감독이 연출한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 작품에 출연하여 테일러는 영화 경력에서 비평가들의 가장 큰 찬사를 받은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극 중에서 테일러와 버턴은 결혼 생활의 위기를 겪고 있는 중년 부부 마서와 조지 역으로 숨막히는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이 영화로 테일러는 뛰어난 연기력으로 생애 2번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과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 전미영화 비평위원회상, 뉴욕 비평가 협회상을 수상했습니다. 1967년 테일러와 버튼의 다음 프로젝트는 프랭코 제피렐리 감독의 영화 말괄량이 길들이기로 그들이 공동 제작했으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테일러의 1967년 세 번째 영화 존 휴스턴 감독의 황금빛 눈동자에 비친 모습 영화는 클레오파트라 작품 이후에 리차드 버튼이 출연하지 않은 첫 영화였습니다. 카슨 맥컬러스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1940년대 미 육군 기지를 배경으로 인간의 억눌린 욕망과 심리적 갈등을 다루는 어두운 심리극 영화입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불만과 욕망으로 가득 찬 여성상을 강렬하게 구현해 작품의 긴장을 높였습니다. 테일러의 영화 경력은 1960년대 후반부터 점차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체중이 늘었고 30대 후반이었으며 제인 폰다와 줄리 크리스티와 같은 떠오르는 헐리우드 스타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거의 끊임없이 언론의 관심을 받은 후 대중들은 리처드 버튼과 엘리자베스 테일러에게 점차 멀어졌고 그들의 호화로운 사교계 생활 스타일을 비판했습니다. 테일러는 1968년 조셉 로시 감독이 연출한 두 편의 영화 붐과 시크릿 세르머니에 출연했는데 두 편 모두 비평적, 상업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붐는 테네시 윌리엄스의 희곡 우유 배달 열차는 더 이상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를 각색한 영화로 죽음에 직면한 부유한 미국인 미망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테일러는 주인공 플로라 고포스 역할을 통해서 화려하고 퇴폐적인 삶을 살았지만 내면으로는 영적 공허함을 느끼는 복잡한 인물을 연기했습니다. 시크릿 세르머니 영화는 미아 페로와 로버트 미첨이 함께 출연하는 심리 공포 스릴러 영화입니다. 외롭고 불안정한 한 여인의 이야기로 테일러가 또 다른 외로운 젊은 여성과 맺는 복잡하고 어두운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테일러가 1970년 조지 스티번즈 감독과 촬영한 세 번째 영화로 워런 비티와 함께 출연한 더 올리 게임 인 타운 작품입니다. 워런 비티가 연기한 강박적 도박꾼과 불륜 관계를 맺는 라스베이거스 쇼걸 역을 맡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 테일러가 출연한 1972년 영화 3편은 다소 성공적이었습니다. 마이컬 시에이아이니인과 테일러가 문제적 부부로 묘사된 브라이언 허턴 감독이 연출한 XY&Z 영화는 그녀에게 이탈리아 데이비드 디 디오네이티이에레로 최우수 외국 여우 주연상을 안겨주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딜런 타머스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영화 앤드루 싱클레어 감독의 언더 밀크우드입니다. 그해 테일러의 세 번째 영화 배역은 피터 우스티나브 감독의 파우스트를 패러디한 작품 해머스미스 이즈 아우트에서 우아한 여배우의 이미지를 완전히 버리고 싸구려 금발 가발과 촌스러운 화장을 한 웨이트리스로 파격적인 변신을 했습니다. 테일러의 이 역할은 비평가들로부터 엇갈린 평가를 받았지만 이 영화로 그녀는 베를린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인 은곰상을 수상했습니다. 테일러와 버턴 부부가 함께한 마지막 작품은 1973년 영국의 할렛 텔레비전 영화 그의 이혼, 그녀의 이혼인데 이듬해에 두 사람은 이혼했기 때문에 적절한 영화 제목이 되었습니다. 1973년에 개봉한 그녀의 또 다른 영화로는 영국 스릴러 영화 브라이언 허턴 감독이 연출한 나이트 와치 작품과 미국 영화 레리 피어스 감독이 연출한 애시 웬즈데이 작품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테일러는 전신 성형 수술을 받은 당시 41세였음에도 55세 여성 역할을 소화하며 감정의 섬세함과 노화에 대한 공포를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아 골든 글로브상 영화 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1974년에 개봉한 그녀의 유일한 이탈리아 영화 주세페 파트로니 그리피 감독이 연출한 더 드라이버즈 시트 작품은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녀는 1970년대 중반부터 영화 배역을 덜 맡았고 여섯 번째 남편이자 미국 상원 의원인 공화당 의원 존 워너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976년에는 소련, 미국 합작 판타지 영화 조지 CUKOR 감독의 더 블루 버드 작품에 출연했지만 비평과 흥행 모두 실패했으며 ABC TV 영화 마빈 참스키 감독이 연출한 빅터리 앳 엔테비에도 단역으로 출연했습니다. 1977년에는 스티번 산드하임의 뮤지컬을 각색한 에이 리털 라이트 뮤직 영화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 작품은 비평가들의 혹평을 받았습니다. 영화계에서 반쯤 은퇴한 후
테일러는 아가사 크리스티의 미스터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1980년 더 미러 크래크트에서 주연을 맡았으며 앤젤러 랜즈버리, 킴 노백, 라크 허드선, 토니 커터스 등 스튜디오 시대 배우들이 앙상블 캐스트로 출연했습니다. 테일러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릴리언 헬르먼의 더 리털 파크서즈 연극 작품에서 리지너 기던즈 역을 연기하며 첫 번째 중요한 무대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후 테일러는 ABC TV에서 방영한 1981년 11월 주간 연속극 제너럴 하스피털에서 사악한 사교계 명사 헬리나 캐서딘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이듬해 테일러는 런던 웨스트엔드 시어터에서 더 리틀 폭시즈를 계속 공연했지만 영국 언론으로부터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 리틀 폭시즈의 성공에 고무된 테일러와 프로듀서 제브 버프먼은 일리저버스 테일러 레퍼토리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최초이자 유일한 작품은 테일러와 버턴이 주연을 맡은 노엘 카워드의 코미디 풍속극 프라이벗 리브즈를 리메이크한 것이었습니다. 1983년 초 보스턴에서 초연되었고 상업적으로 성공했지만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두 스타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지 않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테일러는 연극이 끝난 후 약물 및 알코올 재활센터에 입원했고 남편 리처드 버턴은 다음 해에 사망했습니다. 프라이벗 리브즈 연극 흥행이 실패한 후 테일러는 자신의 극단을 해산했습니다. 그 해에 테일러의 유일한 다른 프로젝트는 미국 캐나다 합작 텔레비전 영화 1983년 루 앤토니오 감독이 연출한 비그윈 프렌즈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여성 간의 우정과 자기 존중, 그리고 삶의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도덕적 성찰의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테일러는 주로 텔레비전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1984년 비누극 호텔과 올 마이 칠드런에서 카메오로 출연했고 1985년 역사 미니시리즈 노스 언드 사우스에서 사창가 주인 역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여러 텔레비전 영화에 출연했는데 1985년 멜러스 인 원더랜드에서 가십 칼럼니스트 라우엘러 파선제 역을, 1986년 드라마 데어 머스트 비어 포니에서 쇠퇴하는 영화 스타 역을, 1987년 아서 앨런 사이덜르먼 감독의 포커 앨러스 영화에서 매춘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자유분방한 여성 도박사 역을 연기했습니다. 1988년에는 프랭코 제피렐리 감독과 재회하여 그의 프랑스, 이탈리아 합작 전기 영화 영 토스커니니 작품에 출연했고 1989년에는 테일러의 네 번째 테너시 윌리엄즈 연극을 각색한 스위트 버드 어브 유스 작품에서 그녀의 생애 마지막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영화 경력에 대한 명예상으로 1985년 세실 비드밀 상과 1986년 링컨 센터 영화협회에서 수여하는 채플린 상을 받았습니다. 테일러의 몇 안 되는 연기 활동으로는 애니메이션 시리즈 1992년 캡틴 플래닛 앤드 더 플래니티어즈와 폭스 방송사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시트콤 심슨 가족 풍자극과 CBS 시트콤 더 내니, 켄트 허리 러브, 머피 브라운, 하이 서사이어티 작품에 카메오로 출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극장 개봉 영화는 비평가들의 혹평을 받았지만 상업적으로 성공한 1994년 더 플린스톤즈 작품으로 이 영화에서 잠깐 조연으로 펄 슬래그 후플 역을 맡았습니다. 2001년에는 TV 코미디 영화 디즈 올드 브로드즈와 애니메이션 시트콤 갓 더 데블 앤드 밥에서 조연을 맡은 후 2007년 패러마운트 스튜디오즈에서 열린 에이즈 자선 행사에서 러브레터즈 연극을 하며 마지막으로 대중 앞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 후 테일러는 자선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영화계에서 은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일러는 위대한 영화 경력을 인정받아 미국과 영국에서 영예를 받았습니다. 1993년 AFI 평생 공로상, 1997년 미국 배우조합 명예상, 1999년 영국 영화, TV 예술 아카데미 평생 공로상, 2000년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밀레니엄 신년 영예 목록에서
대영 제국 기사단의 대임 커맨더로 임명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단순한 헐리우드 스타를 넘어 20세기 영화사의 아이콘이자 최초의 진정한 셀러브리티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녀는 아역 배우에서 세계적 스타로 헐리우드 스타 시스템의 전성기를 상징하고 여성 배우의 위상을 높였으며 스타 파워로 영화 산업을 변화시켰고 대중문화와 인권운동까지 세계사적 영향을 미친 배우입니다. 스타성과 연기력을 겸비한 배우가 헐리우드와 세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배우로서의 뛰어난 업적 외에도 에이즈 퇴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활동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영화배우를 넘어 시대의 아이콘이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과 정보는 댓글로 남겨주세요.